지금 당장 이혼하자. 병원 회복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을 마친 지 겨우 2시간. 남편은 침대 옆에 섰어요. 차갑게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명해. 이혼 서류였습니다. 옆에 선 여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죠.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빨리 처리해줘.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주저함 없이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꺼내 찍었죠.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아이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꽉 잡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지금이에요. 계획대로 시작하세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통장에 입금 문자가 왔죠.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 서진이 가방에서 꺼내 건넸어요. 남편은 통장과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관리할게. 생활비는 내가 줄게. 다음 날부터 서진의 월급은 들어오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달 30만 원만 건넸어요. 이거로 내 용돈이랑 필요한 거 사. 식비, 교통비, 통신비 모두 포함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결혼석 달째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투자건 하나 들어왔어. 친구가 소개해줬거든. 확실한 거래래. 다음 날 남편은 은행에 갔습니다. 서진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어요. 곧 2배로 불어나. 조금만 기다려. 한 달 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만 냈죠. 그 새끼가 날 속였어. 내가 당할 줄 알았냐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날아갔다고. 짜증나게 하지 마. 결혼 반년째 서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병원 가야 해요.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돈 없어. 다음 달에 가. 서진은 자신의 용돈을 모아 병원에 갔어요. 검사비를 내고 나니 통장에 10,000원이 남았습니다.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왔어요. 어느 날 서진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다녀와요? 친구들 만나. 네트워킹 해야지.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하지만 옷에서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이 아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여자 향수였죠. 임신 7개월째 통장에 상여금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상여금 나왔지? 카드값 내야 해. 카드값이요? 내 카드. 이번 달에 좀 많이 썼어. 서진이 확인해 보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까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업상 접대야. 너도 이해 좀 해. 서진은 카드값을 냈습니다. 상여금으로는 부족했어요. 적금을 깼습니다.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출산 준비물을 사야 했어요. 아기 옷이랑 용품 좀 사야 해요. 인터넷으로 싸게 사. 돈 아껴야지. 서진은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새 것을 살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 다음엔 더 긴 시간 함께 하자. 서진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왔죠. 오늘 선물 고마워. 너무 예뻐. 사랑해. 서진은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트를 꺼내 날짜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미 노트에는 수십 페이지가 채워져 있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귀가 시간 기록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사실만 남겼어요. 출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출산할 때 병원에 못 갈 수도 있어. 중요한 약속 있거든. 네. 서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죠. 남편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출산 당일이 왔습니다. 서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병원이에요. 아, 그래. 나 지금 바빠. 나중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혼자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도요. 3시간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서진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 2시간째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요.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진은 그날도 정시에 퇴근했어요.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죠. 우유를 사려던 참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거절됐어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역시 거절됐죠.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통장 확인 좀 해봤어요? 아, 그거 급하게 쓸 데가 생겨서 200만 원이요? 응. 내일 넣어줄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회사 후배에게 10만 원을 빌렸죠.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보였어요. 어디서 났어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친구한테 빌렸어. 급한데 쓸 거 있어서. 남편은 샤워하러 갔어요. 서진은 남편 재킷을 확인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카지노 칩이 나왔어요. 10만 원짜리였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찍었어요. 칩을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남편을 미행했어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남편은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서진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남편이 내린 곳은 고급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계단으로 뒤따라 올라갔죠. 복도 끝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남자 서너 명이 나왔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래, 다음엔 더 크게 걸어봐. 남자들이 웃었어요. 남편도 함께 웃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남은 남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남자 하나가 경계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요. 여기 사무실이에요. 가보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충분히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나누는 대화를요. 오늘 그 친구 500 날렸네. 맨날 오는데 한 번도 따는 거 못 봤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건물을 나왔어요. 카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 장소, 목격 내용을 적었죠. 감정은 한 줄도 쓰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서진은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래. 축하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만 봤어요. 임신 3개월째, 입덧이 심했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토하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는데 혼자는 힘들 것 같아서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택시 타고 가. 돈 줄게.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혼자 응급실에 갔어요. 링거를 맞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서진의 통장에 보너스가 입금됐어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요. 보너스 나왔지? 네. 얼마? 300이요. 카드값 내야 해. 줘봐.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비랑 아기용품 사야 해서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도 카드값은 내야지. 연체되면 어떡하게. 얼마예요? 450. 보너스보다 많았습니다. 서진은 적금을 해지했어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카드값을 냈죠. 남편의 카드였어요.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까지 있었습니다. 서진은 영수증을 전부 복사했어요. 파일에 넣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많이 나왔어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거실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을 보자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일 때문에 잠깐 들렀어. 네. 서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뒀어요.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가볼게.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방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파. 밥 해줘. 서진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가 2캔 있었어요. 아침엔 없던 것들이었죠. 서진은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TV를 봤습니다. 서진은 먹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서진을 보지 않았어요. 임신 8개월째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 혼자 갈 수 있지? 같이 가면 좋겠어요. 아기 얼굴도 볼 수 있고. 나 바빠. 다음에. 서진은 혼자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는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함께 왔더군요. 남편들이 아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서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곧 만나겠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가 티슈를 건넸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진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밤, 서진은 병원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생아실에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이사님.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첫 업무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통화가 끝났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죠. 사실 윤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성은행 창립자의 손녀였어요. 오너 일가였죠. 동시에 한성복지재단의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결혼할 때도 회사 다닐 때도 심지어 남편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진은 25살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시기였죠. 할아버지가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너에게 은행 지분과 재단 이사직을 물려주고 싶구나. 할아버지, 내가 가장 믿음직스럽단다. 잘 지켜주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윤서진에게 한성은행 지분 15%와 재단 이사직을 물려준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죠. 서진의 아버지가 숙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작게 중얼거렸죠. 다음 날 서진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탁이 있지. 왜 그러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고 싶어요. 제 자신한테서도 보호하고 싶고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니?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최고의 변호사를 소개해주마. 일주일 뒤 서진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신탁 설정을 원하신다고요? 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제가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해주세요. 재단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 자산인데 본인이 못 쓰게 하신다고요? 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언젠가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때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고요. 미리 막아두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뒤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한성은행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자산이 신탁으로 묶였습니다. 서진 본인조차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됐죠. 오직 재단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서진은 신탁 계약서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자. 아무도 모르게. 이력서에는 학력만 썼어요. 재벌가 손녀라는 사실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취직했죠. 작은 회사였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만족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야근을 하고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재단 이사 일은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사회에 참석했죠. 회사 사람들에게는 가족 모임이라고 둘러댔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서진은 30살이 됐습니다. 소개팅에서 남자를 만났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린 비슷하네요. 둘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1년 뒤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서진이 평범한 직장인인 줄로만 알았어요. 서진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보통 부부처럼요.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가족들만 진실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괜찮겠니? 네.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서진은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재단 이사 일도 계속했죠. 남편 몰래였어요. 회사 워크숍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습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서진의 월급을 가져갔어요. 도박을 했습니다. 외도도 했죠. 서진은 모든 걸 지켜봤어요.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는 끝까지 숨겼죠. 재단 법무팀장에게만 조용히 연락했어요.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 대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출산 직후 이혼 서류를 받은 날이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이에요. 계획대로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설정한 신탁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서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는 끝났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정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산, 그리고 10년간 쌓아온 증거들. 모든 카드가 서진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카드를 펼쳐 보이는 것뿐이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일어났어요. 양복을 꺼내 입었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남 꼬마 빌딩 매매 계약서였죠. 6억 원짜리 건물이었어요. 이거 사고 나면 월세만 2천씩 들어와. 완전 대박이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죠. 한성은행 본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웅장한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대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용도이신가요? 부동산 매입이요. 계약금은 준비됐고 잔금 대출 받으려고요.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남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몇 초 지나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뭐가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곧 돌아올게요. 직원이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출 받으러 왔는데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점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고객님 계좌가 특수관리 대상입니다. 특수관리요? 신탁관리 계좌입니다. 인출이나 대출이 불가능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명의 통장인데요. 명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자가 따로 있으세요. 실소유자요? 윤서진 씨입니다. 그게 제 아내. 아니, 전 아내인데요. 네. 이 계좌의 모든 자산은 10년 전 신탁으로 등록됐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단 이사회 승인 없이는 단 1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제 돈이라고요. 제가 관리한 거라고. 목소리 낮춰주시겠습니까? 지점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신탁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은 서류를 낚아챘어요. 은행을 뛰쳐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죠. 다른 은행을 검색했어요. 신한은행 강남점, 여기 가보자. 택시를 잡아 타고 이동했습니다. 10분 뒤 신한은행에 도착했어요.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대출 상담이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급하신가 보네요. 앉으세요.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앉았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제 계좌요. 직원이 정보를 입력했어요.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또요? 신탁 계좌네요. 거래가 안 됩니다. 남편이 책상을 쳤어요. 젠장. 손님, 진정하세요. 됐어요.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을 찾아갔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신탁 관리 대상입니다. KB국민은행도 같습니다. 인출 불가능하십니다. 하나은행까지 돌아다녔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남편은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건 꼬마 빌딩 계약서뿐이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고개를 떨궜어요. 휴대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보였어요. 2억 3천만 원. 하지만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신탁? 중얼거렸어요.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게 준비돼 있었다는 뜻이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우연이겠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내연녀였어요. 자기야, 빌딩 계약했어? 아, 그게 뭐야, 아직이야? 빨리 해. 우리 같이 살 집도 구해야 하잖아. 지금 좀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돈 많잖아. 그게 아니라. 에이, 됐어. 내일 보자. 밥 사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서진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건가?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친구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야, 나 오늘 자고 가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복잡해. 나중에 얘기할게.
그래와 남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계좌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집도 차도 꼬마 빌딩 살 돈도 전부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남의 돈이나 다름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뒤척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응시했죠. 내일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차를 몰았어요. 부모님 집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전부 있었죠.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못 쓰게 됐어요. 뭐? 통장에 돈은 있는데 신탁이라는 걸로 묶여 있대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 5군데 돌아다녔는데 전부 똑같았어요. 윤서진 명의로 전부 묶여 있다고. 시누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탁이 뭐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굳었죠. 오빠, 이거 10년 전에 설정된 거래. 뭐? 결혼하기 훨씬 전이잖아.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기야, 사기. 저 여자가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시누이가 맞장구 쳤어요. 완전 계획범이네. 결혼부터 사기였던 거야. 시아버지가 탁자를 쳤습니다. 당장 고소해야지. 네, 맞아요. 경찰 가야 돼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 뭔데? 여론이야.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먼저 알려야 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언론에 먼저 터뜨리자. 그래야 저쪽이 꼼짝 못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법률사무소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우리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까지 낳았는데 출산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신탁이라는 걸로 전부 묶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1푼도 못 쓴대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오빠가 번 돈까지 전부 가져갔어요. 완전 계획적 범죄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어요. 출산 직후 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 보니 재산 사기.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들끓었어요. 시누이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제 친오빠 이야기입니다. 순진한 오빠가 결혼 사기 당했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이런 여자 정말 최악이다. 요즘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 많대요. 신탁까지 미리 해놨으면 완전 계획범 아니에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틀 뒤 서진의 회사 앞에 시댁 식구들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윤서진 나와.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들 돈 돌려내. 경비가 말렸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요. 저 사기꾼 당장 나오라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결국 경비가 둘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죠. 점심시간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진 씨 기사 봤어? 응, 나도 봤어. 진짜야? 모르겠어. 근데 시어머니까지 나왔잖아. 완전 충격이다. 서진은 자리에 앉아 일만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휴게실에서도 시선이 따가웠죠. 하지만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만 마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유명 커뮤니티에 상세한 글이 올라왔어요. 며느리의 치밀한 결혼 사기 전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와, 이 정도면 범죄 아니야?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게 소름이다. 남편 불쌍하네. 애까지 낳았는데. 이런 여자 감옥 보내야 해.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 했길래? 신탁이면 합법 아니에요?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소수였어요. 대부분 서진을 비난하는 쪽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지인들까지 동원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저런 여자한테 당했어. 친척들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카가 결혼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퍼져나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출퇴근만 했어요.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시죠?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팀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 씨, 요즘 힘들지? 괜찮습니다. 혹시 해명할 거 있으면 하는 게 어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어요. SNS는 계속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죠. 출산 후 이혼 사기, 신탁 재산 가로채기, 클릭수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해명도 반박도 변명도 없었어요.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했어요. 매일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기꾼 윤서진. 피켓까지 들고 왔어요. 언론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냉혈한 며느리, 끝까지 침묵. 재산 사기 의혹, 당사자는 입 다물어.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작게 속삭였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서진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론 공세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댁 거실에 다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왜 반응이 없는 거야? 남편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신우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있어. 너무 침착해. 그럼 어떡해? 돈은 못 쓰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여기 번호 하나 줄게. 뭔데?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 서류 같은 거 만들어주는 사람이래. 남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게 합법적인 거야? 모르겠어. 근데 급하잖아. 번호를 건네받았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남편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허름한 빌딩 지하 카페였어요. 구석 자리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앉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슨 서류 필요한데? 신탁해지 서류요. 복잡하네. 비싸요. 얼마예요? 3천.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싫으면 말고. 아니, 할게요. 그럼 필요한 거 다 줘요. 도장, 서명 샘플, 신분증 사본. 남편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결혼할 때 받아둔 서진의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브로커가 살펴봤어요. 오케이. 일주일 줘. 빨리 안 돼요? 급하면 2천 더. 알겠어요. 남편은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흘 뒤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 됐어. 와서 가져가. 남편은 달려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거 진짜 통하는 거 맞죠? 내 손 거쳐간 건 다 됐어. 걱정 마. 남편은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한성은행에 갔어요. 이번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탁해지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았어요. 신탁해지요? 잠깐만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실소유자 본인이 오셔야 하는데요. 여기 위임장 있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로 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지점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상담실로 안내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실례지만 이 서류 어디서 받으셨죠? 본인한테 받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작성했나요? 그렇다고 했어요. 지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고객님 혼자 오셨더군요. 그리고 이 서명이요. 서류를 가리켰어요. 필적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관 중인 원본과 비교해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 5천만 원 송금하셨죠? 그건 누구한테 보낸 건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점장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잠깐만요. 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 명이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한성은행입니다. 문서 위조 시도 신고하려고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오해예요. 앉으세요. 진짜 오해라니까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누구한테 서류 받았습니까? 아는 사람이요. 이름이요? 모릅니다. 연락처는요? 번호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꺼져 있었어요. 브로커 같은데요. 연락 안 될 겁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일단 서해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남편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서를 작성했어요. 위조 서류 사용 시도 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브로커 찾아가신 건 맞죠? 그건 그렇지만 자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풀려났어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내연녀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당장 와. 할 말 있어. 남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내연녀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내연녀가 소리를 질렀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무슨 소리야? 임신했어.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뭐? 석 달째야. 내 애라고.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했어. 책임져.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지금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 돈? 넌 부자잖아. 뉴스에도 나왔어. 그 돈 못 써. 신탁이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연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사 받자.
지금 당장. 검사, DNA 검사. 내가 아빠 맞다는 거 증명하자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봉투를 받았어요. 둘이 함께 뜯어봤습니다. 친자 확률 0%. 내 연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남편이 서류를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거짓말했어? 아니야, 나도 몰랐어. 다른 남자 있었던 거잖아. 그게 아니라... 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남편은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거리를 헤맸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늘을 쳐다봤어요. 문서 위조로 형사 고발당했습니다. 내 연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돈은 한 푼도 못 씁니다. 집도 없었죠. 친구 집 소파에서 자는 신세가 됐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서 위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한쪽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서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옆에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어요. 개정합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문서 위조 교사 및 사용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됐어요. 은행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남편이 혼자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실소유자 없이 단독으로 방문했습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어요.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제출된 서류의 서명은 원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뢰인은 속았습니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럼 왜 브로커를 찾아갔습니까?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래 내역을 보십시오.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입니다. 자리가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진 측 변호사를 봤어요. 원고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 윤서진은 10년 전 합법적으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이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신탁입니다. 위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설정한 것은 배우자를 속인 행위 아닙니까? 신탁 설정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배우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을 숨긴 것 아닙니까? 숨긴 게 아닙니다. 보호한 겁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의 월급을 매달 전액 가져갔습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어요. 결혼 첫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원고에게는 월 30만 원만 줬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이것은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또 다른 자료가 나왔습니다. 도박, 명품 구매, 호텔 숙박. 총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불법 도박장 출입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칩을 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외도 증거도 있습니다. 사진들이 제시됐어요. 호텔 로비, 집 앞 CCTV,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원고를 착취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임신 중에도 출산 직후에도 학대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출산 비용조차 원고 혼자 부담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뒤 판사가 돌아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의 문서 위조 교사 및 사용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고 윤서진의 신탁 설정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사기 및 횡령 혐의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어요. 정숙.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원고를 장기간 경제적으로 착취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윤서진 씨, 한 말씀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시댁 측 사과는 받으셨나요? 앞으로 계획은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바뀌었어요. 10년간 착취당한 아내, 결국 승소. 제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탁 설정은 합법, 남편의 문서 위조만 처벌. 앵커가 말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 학대를 당한 여성이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법정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진실은 이거였네요. 남편이 가해자였어. 10년간 착취당했다니 불쌍하다. 신탁 미리 해둔 거 천재 아니야? 이래서 여자도 재산 지켜야 해.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진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응원했어요. 처음부터 침묵한 이유가 있었구나. 말없이 증거만 쌓은 거 대단하다. 시댁에서 올렸던 글들은 삭제됐습니다. 신우이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됐어요. 언론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합법적 권리 행사한 여성, 왜 마녀사냥 당했나? 신탁제도, 경제적 학대 피해자 보호수단 될까?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서진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이 서진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성은행 본사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어요. 이사회 정기회의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임원들이 하나씩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서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얼굴 본 적 없는데. 서진은 이사석에 앉았습니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윤서진 이사를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윤서진 이사는 한성은행 창립자의 손녀이자
10년 전부터 한성복지재단 이사를 맡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제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서진이 일어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조용히 재단 일을 해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성복지재단은 장학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신설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연간 500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 지원 센터도 운영합니다. 서진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경제적 학대로 고통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회견이 끝났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벌 손녀 숨기고 살았던 여성, 알고 보니 10년간 사회공헌. 한성은행 오너 일가 윤서진, 이사 신분 공개. 앵커가 말했어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윤서진 씨가 실은 한성은행 창립자의 손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10년 전부터 한성복지재단 이사로 활동하며 조용히 사회환원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려 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장학사업과 법률 지원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대박! 재벌이었어? 10년간 숨기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 남편은 뭐였냐? 완전 바보네. 신분 숨기고 평범하게 살려던 거 존경스럽다. 댓글이 끝없이 달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죠.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장학생 선발 회의였습니다. 이번 학기 지원자가 1200명입니다. 기준에 맞는 학생들 전부 선발하세요.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자산에서 추가 출연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육원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네, 윤서진입니다. 아이 데리러 오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진은 재단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뒤 도착했어요. 보육교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오늘 잘 놀았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이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왔어. 서진은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넓고 밝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서진은 아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잠든 아이를 바라봤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예전에는 숨어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감췄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빼앗겼습니다. 존엄도, 돈도, 시간도 전부요. 그래서 되찾았습니다. 법으로요. 준비로요. 인내로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망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었죠. 빼앗긴 이름을 되돌려 놓았어요. 잃어버린 삶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 겁니다. 아이와 함께요. 서진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숨지 않아도 돼. 당당하게 살 거야.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누구의 그늘도 아니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어요. 한성은행 이사, 한성복지재단 이사, 그리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가 아니었다. 빼앗긴 내 이름과 내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내 삶의 시작. 더 이상 숨지 않는 당당한 시작이었다. 서진은 창문을 닫았어요. 아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어요. 잘 자, 우리 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서진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어떤 내일이든 맞이할 준비가요. 이제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